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유튜브를 시청하시지만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숨겨진 여러가지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재생할 때 이용하는 여러가지 재생 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재생을 하셨죠. 자, 그때 가로 세로 화면 돌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가로 화면으로 돌리실 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사각형 모양이 보이시죠? 자, 이거 누르시면 스마트폰 화면이 알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여기에 있는 우측 하단에 축소 버튼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영상이 실행된 상태에서 영상을 위쪽으로 쓸어 올립니다. 그러면 바로 가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 화면을 다시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시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구간을 보실 때 터치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찾으시죠. 자, 그럴 필요 없이 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손을 드래그 하시면 바로 움직이게 되죠. 슬라이드를 움직일 때는 이 슬라이드 표시를 잡지 마시고 이렇게 화면을 터치해서 이동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끝에 부분을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움직일 공간이 더 이상 없으니까 앞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 점 현재 위치 표시 근처를 터치하고 기다리셔야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구간에 가져다 놓고 손가락을 띄시면 바로 그 부분부터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이 썸네일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손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세요. 그래도 계속 터치된 상태가 유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훨씬 빠르게 원하는 구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영상을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여기에 작은 썸네일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도 플레이는 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길이가 너무 이렇게 해서 썸네일로 사운드만 들을 수도 있죠. 음악 같은 거 들으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올리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 올리시면 화면이 전환되게 되겠죠. 자, 화면을 돌려볼게요. 자, 이때 화면을 쓸어 올리시면 아래쪽에 다음 영상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여기서도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터치하고 기다리고 원하는 구간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긴 화면이 있을 경우에는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에 세로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던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우측 상단에 말풍선 모양이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실시간 채팅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우측에 이렇게 실시간 채팅을 다시 볼 수가 있겠죠. 실시간 영상을 보시면서 채팅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채팅창을 열어놓고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 하단 쪽을 보면 좋아요, 싫어요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댓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댓글 버튼 누르시면 댓글이 나오게 되죠. 좀 전에 보신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실시간 채팅을 여는 것이고요. 지금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은 댓글창을 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댓글도 직접 입력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던 댓글도 확인이 전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댓글 보는 순서도 여기 있는 댓글 순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인기 댓글 순과 최신 순으로 골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닫겠습니다. 그 다음은 빨리 감기와 되감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중앙을 반을 나눈 다음에 우측과 좌측에 손가락으로 터치를 2번 하게 되면 10초 앞뒤로 갈 수가 있어요. 우측을 2번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10초 이동하죠? 또 2번 터치합니다. 10초. 자, 그 다음에 좌측 부분을 2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10초. 또 2번 터치하면 10초 이동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렇게 세로 화면일 때도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터치한 상태에서 메뉴들이 사라지면 2번 터치하면 10초, 2번 터치하면 또 10초, 이런 식으로 앞뒤로 10초씩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유튜브의 편리한 사용을 도와주는 여러가지 설정 방법과 부가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실행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영상을 선택해서 플레이를 하시죠. 자, 영상을 이렇게 실행할 경우에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화질이 깨끗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것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죠. 이럴 경우에 화면을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 톱니바퀴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화질을 바꿔주시죠. 높은 화질, 자동, 절약 모드, 고급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데요. 매번 이 화질을 바꾸시려면 이것도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본 설정을 고화질로 바꾸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면 작은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에 프로필 버튼이 있죠. 이 프로필 버튼 누르고 아래쪽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영상 화질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거의가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나는 항상 고화질로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높은 화질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영상을 실행하게 되면 항상 고화질이 기본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와이파이는 상관이 없겠지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보실 경우에는 데이터 소모량이 더 많아질 수가 있죠. 데이터를 무제한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 이용료가 증가될 수가 있으니까 본인 환경에 맞는 걸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량제 데이터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자동 권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한두 번은 물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죠. 조심을 하더라도 가끔 실수로 물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스마트폰이 기본 생활 방수 기능은 있긴 하지만 장시간 있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얼른 스마트폰을 건진 다음에 전원을 끄고 물기를 말려주는데요.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충전기를 꽂게 되면 계속 물기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갤럭시 스마트폰은 유튜브를 이용을 해서 스피커에 맺혀 있는 물기를 제거하라고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삼성전자 홈페이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USB 포트에 물이 들어갔거나 습기가 감지되면 충전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나오고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쪽에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이 방식대로 말려줬는데도 충전 USB 포트에 물기 또는 이물질이 감지되었다고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삼성전자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침수로 인해 발생된 경우 유튜브에서 스마트폰 물빼기 또는 스마트폰 소리로 물빼기를 검색해서 진행하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맺혀 있는 물기들이 사운드가 재생할 때 발생하는 진동 주파수로 다 털어져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검색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 물기 제거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1시간 스피커 물 빼는 소리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영상을 플레이를 하게 되면 물기를 제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요. 저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틀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람 없는 곳에서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을 하시다 보면 영상이 너무 빠르다든가 또는 너무 느려서 시청하기가 좀 불편하신 경우가 있으시죠. 자, 이럴 때는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시면 편리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자, 터치하신 다음에 상단에서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생 속도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기본 1배속으로 되어 있죠. 말이 너무 빠르다, 좀 천천히 듣고 싶다 할 때는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너무 느리다 할 경우에는 빠르게 들으시면 되겠죠. 영상을 시청하실 때 본인에게 맞는 속도로 시청을 하시면 좀 더 쾌적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자막 설정이죠. 화면 터치하시게 되면 상단에 보면 CC라고 나와 있죠. 이 CC 버튼을 눌러서 하얀색으로 바뀌면 자막이 생성되고요. 다시 눌러서 하얀색이 없어지면 자막이 꺼지게 되겠죠. 이 자막도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자막이 제작돼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이 자막을 이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막 버튼을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을 시청을 하실 때 자, 이 하단에 보면 설명란이 있죠. 여기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좋아요, 조회수,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도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표시를 누르게 되면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멘트들을 전부 스크립트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에서 말하는 스크립트가 이런 식으로 회색 박스로 해서 보여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소리를 키우지 않고 봐야 할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해외 영상 보실 때는 이렇게 스크립트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실 때 이 설명란을 잘 안 보시는데요. 이 설명란에 이 영상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든지 정보들이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영상을 시청을 하실 땐 미리 이 설명란을 꼭 한번 보시고 시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시청하는 영상을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시간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시간을 터치를 하시면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전체 시간 중에 남은 시간이죠. 자, 이거를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시면 다시 전체 시간 중에 지금 플레이 되고 있는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이 시간 확인하실 때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나중에 볼 동영상 저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목록들을 쭉 보시다가 보면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차례차례 봐야 되는데 한번 보면 그 전에 거는 또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이 목록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걸 찾으려면 또 한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목록 중에서 나중에 볼 것들을 미리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 영상 제목 부분에 우측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나중에 볼 동영상의 저장이라고 있죠. 자,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추가되었다고 나오죠. 자, 목록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내려가 볼게요. 자, 이것도 또 추가를 해 볼까요? 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나중에 볼 동영상에 저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동영상이 있으면 전부 추가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목록 보기로 들어가셔도 이렇게 한꺼번에 확인을 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유튜브에 홈 버튼 있는 하단을 보시게 되면 보관함이라고 있죠. 이 보관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재생 목록 부분에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볼 동영상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고 지정을 해 놓은 영상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영상들을 재생 버튼을 눌러서 순차적으로 재생할 수도 있고요. 셔플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무작위 패턴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필요한 영상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감상을 할 수가 있겠죠. 유튜브 이용하시다 보면 동시에 여러 개를 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을 TV에서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상단에 기기 연결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 기기 연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기기 검색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TV 코드로 연결이라고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기기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유기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와이파이나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들끼리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유기를 2개를 씁니다. 그런데 TV는 1번 공유기를 쓰고요. 이 스마트폰은 2번 공유기를 씁니다. 이런 경우는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TV와 스마트폰 모두 같은 공유기를 이용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기기가 나오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TV가 와이파이를 지원을 하는 TV가 아니기 때문에 TV에 연결되어 있는 셋탑 박스가 뜨게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U 플러스 TV이기 때문에 U 플러스 TV라고 해서 뜨게 되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엉뚱한 다른 TV에 내 정보가 나오지 않는지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뜨기 때문에 다른 공유기에 있는 기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 TV나 셋탑 박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U 플러스 TV에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요. 이 내용이 바로 TV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TV에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는 TV는 플레이가 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썸네일만 나오게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썸네일을 터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일시정지 버튼이 보이죠? 이미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시간이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TV에서 잠시 멈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를 한 상태에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TV에서 일시정지가 되겠죠. 자,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면 그대로 플레이가 되고요. 그 다음 우측을 더블 터치해서 30초, 10초 이동하는 것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화면만 TV로 보이는 것이지 조정하는 것은 전부 여기 있는 스마트폰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볼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륨도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볼륨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TV로 그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스마트폰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TV로 전송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유튜브 영상 터치하시고요. 자, 이번에 다른 기기 연결 또 눌러볼게요. 그러면 처음 보는 메뉴가 또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음성으로 유튜브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TV에는 자판이 붙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마치 자판처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서 음성 검색을 하시면 TV에서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음성 검색 한번 해볼까요? 포토샵. 자, 그러면 TV에서 포토샵이 검색되죠? 그 다음은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마치 리모컨처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측으로 이동하고 좌측으로 이동하고 위아래로 움직인다든지 전부 여기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기기 연결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리모컨이 있죠? 여기 있는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조금 전에 봤던 그 리모컨 화면이 다시 나오게 되겠어요. 자, 다시 연결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번에는 연결 해제를 할 수가 있죠. 자, 연결 해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끊어지게 되겠죠. 다시 상단에서 다른 기기 연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TV 코드로 연결을 합니다. 이 TV 코드 연결일 경우에는 와이파이 필요가 없이 크롬캐스트를 이용을 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TV나 또는 셋탑박스가 구글 크롬캐스트를 지원을 하는 그런 TV나 셋탑박스일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할 필요 없이 TV 코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TV가 직접 연결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공유기나 와이파이 상관없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TV 코드로 연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TV 코드를 입력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TV에서 TV 코드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튜브 앱을 TV에서 열고 설정으로 이동해서 TV 코드로 연결을 찾는다고 하죠. 자, 찾아볼까요? 상단에 유튜브 앱이 있죠? 자, 이거 누릅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설정이 있죠? 설정으로 가볼게요.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TV 코드로 연결이라고 보이시죠? 자, 그쪽으로 내려갈게요. TV 코드로 연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TV에 번호가 나오죠? 그 코드를 스마트폰에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입력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TV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죠.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연결이 잘 안 되실 경우에는 여러분 TV나 케이블을 보는 셋탑박스가 구글 크롬캐스트를 지원을 할 경우에는 코드로 연결을 하시면 와이파이 장비 필요 없이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TV와 스마트폰이 같은 계정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TV에 있는 유튜브의 계정과 스마트폰의 유튜브 계정이 동일한 계정일 때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TV로 미러링을 해서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 방법은 TV의 유튜브 앱을 스마트폰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터치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연결 버튼 또 누르시면 리모컨 또 그대로 나오죠? 이 리모컨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해제하시면 또 연결이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보통 검색만 하셔서 플레이 버튼만 눌러서 이용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좀 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